2021년 4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몬트레이 파크의 한 바베큐 식당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 속의 한 남자가 너무 태연한 표정으로 손에 노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는요, 망설임 1도 없이 바로 한 쌍의 남녀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가요. 이 남자는요, 무표정으로 테이블 앞에 딱 가더니 종이봉투에 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거기서 총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향해 빵! 이 상황에 너무 놀란 앞에 앉아있던 여성, 뭐 하는 거야! 바로 일어나 그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총을 든 남자, 달라드는 여자를 확 밀어내더니 또 무표정으로 바로 이 여자를 향해 빵! 더 소름 돋는 건 이 남자 총 안에 총알이 다 쏴질 때까지 이 두 사람을 막 쏘다 못해 총알이 다 써져서 안 나오니 너무 태연하게 탄창을 바꿔 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미 쓰러져 있는 두 사람한테 계속해서 빵빵빵 또 총을. 이 남자는요, 이 음식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단숨에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그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20초를 기다렸습니다. 왜? 정확히 둘 다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죽은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뜬 거예요.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한 6발 정도 총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는 갑자기 조용해. 그래서 끝났나? 했는데 그 순간 다시 빵빵! 6번에서 8번의 총소리가 이어서 또 들렸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몬트레이 파크는요, 아시아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중 대다수가 중국계.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남자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걸까? 이 사망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살인마,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 걸까? 두 사람을 죽인 이 남자는요, 사건 발생 이틀 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원 바로 확인돼요. 살인마의 이름은 38살이었던 징이신, 그에게 살해당한 남성은 당시 37살이었던 이자명, 또 다른 피해 여성은 36살이었던 왕링링. 사망한 두 사람, 이자명과 왕링링, 이 둘은 특별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팩트는요, 이 사망한 여자 왕링링과 살인마인 징이신, 이 두 사람 부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불륜으로 인한 살인사건인가? 징이신과 왕링링은 중국 허베이성에서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 11살과 9살 된 두 딸이 있어요. 2013년 징이신은 홀로 미국에 와서 음식점 일부터 노가다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정말 하는 일마다 너무 고되고 힘들었었다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내 새끼, 내 와이프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영주권을 받은 후 2015년경에 중국에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미국에 친척,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만을 의지하며 살아오다 갑자기 미국 경제가 좀 위태로워지면서 다니던 직장이 힘들어. 그러면서 일명 구조 조정, 회사 인원 감축으로 징이신이 잘린 거예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면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 징이신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중점으로 생활하게 돼요. 반대로 아내 왕링링은 그녀가 가족의 경제적 버팀목이 돼버리면서 마사지 가게에서 주 6일 거의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미국에서 사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부부와 같은 중국 고향 출신인 한 부부와 친해지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이 두 집안은요, 왕래가 많았어요. 당시 이 친구네 가족이 장거리 화물 트럭을 타야 했기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오게 되는 날이면 항상 이 징이신 부부 집에 며칠 자고 가고 했었다고. 그런데 그때 전혀 이 둘의 부부 사이 이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다정해 보였는데?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친구는 증이신의 전화를 받습니다.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당연히 물었죠. 왜 갑자기가? 혼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냥 중국 간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저 남겨질 두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이 말뿐. 너무 이상하잖아요. 진짜 딱 전화 와서 나 중국 가,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끝. 전화 시간이 1분도 안 걸렸었대요. 놀란 친구는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 그리고 얼마 뒤 이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증이신의 이웃들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부부의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많이 들려왔었다고. 실제 증이신의 두 딸 또한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자기들한테 앉으라고 하더니 너네 만약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누구와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물어봤었다고.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엄마가 계속 거실 소파에서 자네?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둘이 각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이 부부 사이 파탄이 나 있었구나. 그렇다면 왜 파탄이 난 걸까? 돈 때문에? 불륜? 바람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실제 이 딸은요, 사건 당일 아침 엄마는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 가족들끼리 나갈 땐 엄마 절대 그렇게 안 입는데. 그리고 몇 분 후 한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를 보더니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그 남자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집 앞에 찾아온 남자는 그녀와 함께 사망한 이자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엄마 왕닝닝 이자명과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불륜은 잘못된 거니까 최소한 그 짓거리 할 거면 숨기고 뒤에서 몰래 만나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두 딸이 있는데 남편인 나도 버젓이 집에 떡하니 있는데 내연남이 집 앞까지 찾아와? 두 딸이 있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치장하고 너무 거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행동, 이날이 처음이었을까요? 이는 증이신을 완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체포된 후에 증이신, 그는 보석금 없이 구금됐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3년 반 후에 이 사건은 정식으로 배심원단의 심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때 그는요, 두 사람 살인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걔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들었을 때 아내가 바람나면서 결혼 생활이 깨졌네. 남편이 배신감에 둘 다 총 쏴 죽였네. 쉽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진술 아래 사건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증이신의 두 변호인 주장이에요. 그의 주변인들은 증이신에 대해서 하나같이 되게 성실하고 되게 조용한 남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소 답답해 보일 만큼 정직한 남자라고. 앞서 언급했지만 그는 혼자 미국으로 넘어와서 정말 오만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왜?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오려고. 그에게 가족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가족 돌보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돈도 흥청망청 쓰지도 않아요. 항상 아끼고. 사건 발생 후 증이신은 최소 8,000달러의 현금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돈은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써요. 왜? 이 돈 내가 써버리면 우리 두 딸에게 물려줄 돈이 줄어들잖아. 두 딸한테 물려주려고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가정적인 증이신과 완전 반대인 사람이 아내 왕닝닝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오랜 근무 시간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가정생활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죠.
집안일과 딸 뒷바라지 오롯이 남편 징이신의 몫이었습니다. 아내 왕링링 일주일에 딱 한 번 쉬었어요. 그때도 이 아내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SNS로 오만 남자들과 연락해가지고 번개팅하고 연락하고 노는 거예요. 이걸 알고 당연히 남편 징이신 한 소리 했죠. 애도 있는 애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마다 아내 반응이 내가 뭐 바람을 폈어,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 했어, 뭐 했어? 그냥 이야기 좀 나눈 거야.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야. 와, 이 아내는요, 쉬는 날만 되면 피곤하니까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닌 가족들과는 가까운 곳도 같이 안 나가면서 어디 그렇게 신나는 곳을 가는지 신발부터가 구두야. 구두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이 문제로 크게 부부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냅두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 내 아내 왕릉민과 연락하던 남자 이자명이었습니다. 즉 징이신의 모든 관심이 쏠린 남자 또한 이자명이었죠. 이놈이 내 아내를 꼬드긴 놈이구나. 사건 당일 이 왕릉님과 이자명은 불륜이면서 두 딸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집 앞까지 와서 만났습니다. 이 행동은 내 딸 그리고 나를 개무시한 거지. 바로 그는요, 자기 차를 몰고 이것들이 어디로 가나 미행, 이것들이 식당으로 들어가네. 그 식당 주위를 계속 뱅뱅 돌았습니다. 고민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때 이 남자 제정신이었을까요? 식당에서 두 사람을 죽인 후 징이신은요, 영상을 하나 녹음해 자기 두 딸과 자기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방금 총 쏜 왕릉링한테 보낸 거예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 두 딸들을 잘 부탁해. 비록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만 난 그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당신과 다시 결혼할 거야. 그리고 두 딸들에게 보내는 영상에서 그는 아빠 중국으로 돌아갈 거야. 만약 엄마가 살아있다면 엄마를 잘 부탁해. 모든 건 이 아빠 잘못이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변호인 주장은 이거예요. 아내를 쏘고 이자명을 쏜 거? 아내가 바람나 했는데 누가 열 안 받겠냐? 누가 안 죽여버리고 싶겠냐? 분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한 행동이라고. 쏘고 나서도 그는 아내가 살아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죽이려고 쐈다면 아내가 살아있는 걸 가정한 이런 영상 안 찍었겠죠. 영상 속에서 그는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국에서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가족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에게 가족은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안 되겠냐? 아내가 바람만 안 폈으면 징이신이 이런 짓 했겠냐? 고로 이 사건은 1급 고의적 살인이 아니다 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들은 검찰은요, 기가 차 있어요. 아니, 지금 소설 쓰세요? 이 사건은요, 100% 잔인한 살인사건입니다. 계획된 살인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징이신과 왕릉링 부부 사이가 깨진 지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둘이 이혼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도 여러 차례. 팩트는 이때 당시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가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둘이 같이 산 건요, 가정 형편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했어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그녀는 새 차와 새 핸드폰을 샀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새 남자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이 아직까지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징이신이 봤을 땐 거슬렸겠죠. 아무리 이혼하기로 합의했어도 내 눈에 계속 보이니까 당연히 그는 우리가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 우리 둘 사이에 그래도 두 딸이 있는데 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냐. 아내의 새로운 시작 반대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징이신은 아내한테 문자도 한번 보냈었어요. 넌 진짜 더럽고 부끄러운 여자야. 바람 피우면 그거 반드시 네 업보로 돌려받게 될 거야. 약간 비난하듯이 보낸 거예요.
검찰은 추정합니다. 이때 증이신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검찰은 사건 당일 증이신의 돌발 행동, 이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증이신 살인 저지르기 직전에 자기 차를 몰고 사건이 발생한 식당가를 뺑뺑 돌았죠. 이거는 분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돈 게 아닌 그날 그 시간 그 음식점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었대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때 그는 그곳에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주차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 검찰이 봤을 땐 총 쏘고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위치를 본 거예요. 차를 어디다가 대야 내가 얘네들 죽이고 바로 쉽게 차 타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자리 본다고 뺑뺑 돈 거라는 겁니다. 분노는 개뿔. 이 새끼 이거 이미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어. 이자명을 죽일 때 그는요 정확히 이자명의 머리를 쌌습니다. 얼굴 그리고 소중히. 이거는 약간 네가 내 아내랑 감히? 그럼 죽어야지. 빵. 너 내 아내랑 잔 거야? 그럼 이거 잘라야지. 빵.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는 애초부터 이자명을 살려줄 생각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쌌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증인씨는 총을 6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에 집착하면서 은닉 휴대 허가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은닉 휴대 허가증이라는 게 총기를 은폐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명서래요. 거기다 그는 안전한 총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할 때 암시장 부품으로 개조한 권총을 썼어요. 왜? 내가 개조해놔가지고 이 총 추적하기 어려울 거거든. 검찰은요, 이 남자 범행 전에 갑자기 두 딸한테 집에 금고 사용법이라든지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걸 막 알려줬다. 이것만 봐도 이 남자 이미 범행 전부터 상세한 계획 및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다. 그의 이런 범행 이유는 단 하나. 내 아내가 딴 놈이랑 연애질하고 딴 살림 차리는 거? 나 그거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죽어버려. 2025년 2월 5일 증이신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섭니다. 결과는 증이신 최소 58년에서 종신형 땅땅땅. 이는 증이신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상 심각한 살인사건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검찰은 사형 기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검찰은 끝내 사형을 구형하진 않아요. 대신 종신형을 구형했죠. 1급 살인에 대한 최소 형량은 보통 50년 이상부터래요. 그러니까 되게 표준적인 판결을 받은 거예요. 보통적인. 증이신의 변호사가 주장한 것들은 아내가 바람폈다. 제정신인 남편이 어디 있겠냐. 둘이 이혼을 합의했다 한들 이혼을 한 건 아니지 않냐. 버젓이 내연남을 집 앞까지 데리고 오는데 열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어요. 분노로 눈이 멀어 벌어진 사건이다. 여기서 팩트는 이 변호사가 제기한 것들 모두 감정적 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열받아서 욱해서 두 사람을 쐈다? 이 말만 들으면 우발적인 범죄 같지 않나요? 그런데 검찰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남자 우발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계획적으로 보이는데 열받아서 며칠, 몇 개월을 천천히 계획했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정신상태 이상이 입증되면 형을 감경해주죠. 증이신, 만약 이 부분이 증명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따라서 죗값을 낮춰줄 필요 없죠. 이 사건의 제일 피해자는 이자명, 왕능링, 증이신? 아니요. 전혀 안 불쌍해. 이 사건으로 제일 피해를 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왕능링과 증이신 사이의 두 딸들입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은 데다가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이 아빠야. 그런데 그 이유가 엄마가 딴 놈이랑 바람나서래. 두 딸들 11살과 9살이었어요.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남겨진 딸들은요,
다른 가정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아이에겐 정말 큰 상처, 슬픔이 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